1400년대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첫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유럽 탐험가들은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고 자원을 확보하고자 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선도적으로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상업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탐험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었으며 그로 인해 두 대륙의 역사는 긴밀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1. 유럽의 대항해 시대와 아프리카 탐험. 유럽에서는 15세기 중반 이후로 아시아의 향신료와 실크 같은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해상 경로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기존의 육로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으며 이는 무역의 어려움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인들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해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려 했고 아프리카 대륙은 이러한 탐험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탐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에니크 항해 왕자는 탐험을 장려하며 배와 항해 기술을 발전시켜 포르투갈이 대서양을 넘어 새로운 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의 항해사들은 15세기 중반부터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인도로 가는 항로를 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탐험과 무역 네트워크.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주로 금, 상아, 노예와 같은 자원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서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다양한 왕국들과 무역을 시작했으며 특히 기니 해안을 따라 주요 무역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1444년에 포르투갈은 기니 해안을 통해 금을 거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유럽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포르투갈은 오늘날의 모로코에서부터 나이지리아에 이르는 지역까지 다양한 아프리카 왕국과 교역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유럽으로 수출하였고 유럽의 다양한 상품을 아프리카로 들여오는 무역 네트워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내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포르투갈의 금 수입은 유럽의 금화 공급을 안정시키고 유럽 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3. 초기 노예 무역의 시작.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교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예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아프리카 노예가 포르투갈과 스페인 내에서 노동력으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리카 노예는 유럽의 식민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요 노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441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인들을 포획해 노예로 데려갔으며 이후 이들은 이를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15세기 말에 이르면 노예 무역은 포르투갈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이는 훗날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지역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400년대 노예무역 초기에는 아프리카 안에서 자생되어진 노예들을 사는 수준의 무역이었으나 이런 형태의 거래가 지속되면서 1600년부터 1800까지 식민시대가 되며 본격적인 노예 수탈 전쟁이 벌어집니다. 4. 아프리카 왕국들과의 상호작용.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아프리카 왕국들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교와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왕국들은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통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프리카 왕국들은 포르투갈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콩고 왕국은 포르투갈과의 무역 관계를 통해 유럽의 무기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확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무역은 콩고 왕국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콩고 왕국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5.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적 교류.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류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서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접하며 그들의 문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은 일부 아프리카 엘리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이들을 유럽으로 초대하여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아프리카에서는 포르투갈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이후에 아프리카-유럽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와 유럽의 사회적 구조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아프리카 사회에 미친 영향.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탐험과 무역 활동은 아프리카 내의 사회 구조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무역으로 인한 자원의 이동은 특정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으나 반면에 노예 무역의 확산은 아프리카 사회에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노예 사냥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아프리카 내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포르투갈의 무기와 기술이 도입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며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내의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론. 1400년대 아프리카와 유럽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주도한 아프리카 탐험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두 대륙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과 노동력은 유럽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으며 유럽의 문화와 종교는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노예 무역의 시작과 아프리카 사회의 구조 변화는 아프리카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후대 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